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이 금방 가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 시간 한 거 잠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공부는 대세김질이거든요. 대세김질을 많이 해가지고 차근차근 소화를 시켜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은 대세김질 할 게 별로 없죠. 먹은 게 없어가지고, 그죠? 뭘 많이 먹어야 이제 대세김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본인이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소화는 나중에 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은 게 있어 소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집어넣는 거죠. 나중에 공부 막 열심히 하고 막판에 정리하려고 이 빼다질 않아요. 그 서랍을 딱 열었더니 텅 비어 있어요. 정리할 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잔뜩 들어가 있어야 정리도 하고 와서 힘을 보는데 정리할 게 없어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막 최대한 들어놓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세를 배우는 거라겠습니다. 그래서, 샀을 때 낸 세금, 그죠? 취득한다 그랬죠? 그리고, 보유했을 때,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파는 세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배우는 게 취득세, 등록세 배우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죠? 팔면 양도소득세 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3개는 지방세고 종부세, 양도세 2개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요 5개를 주로 배우는데 시험은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파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걔네들 위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가 되면 나머지도 이어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래가 이거랬죠? 매매, 그죠? 이렇게 상속해서 쭉 하는 거죠. 등기에서 넘어가면 이렇게 했을 때 갑은 팔았고 을은 산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팔면 한쪽은 산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갑은 양도했으니까 양도세를 낼 테고, 그죠? 그리고 얘는 취득했으니까 몰래요? 취득세를 내는 거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매매가 가장 일반적인 우리 부동산 거래 형태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상속은 공짜로 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줬을 때 갑을 뭐라고 하냐면 피상속이라는 돌아가신 분.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저분이 돌아가셨고, 여기 상속인이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요? 그죠? 피상속인 못 내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몸이 말을 안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인이 다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은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때 조심할 건 얘가 상속인 맞는데 무슨 세금을 내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상속받으면 세금을 뭘 낸다? 그렇죠. 상속세, 그리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상속세만 낸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 말은 내가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속공제가 일괄공제가 기본이 기초공제 5억 원이에요. 그럼 내가 부모님부터 총 재산 상속받은 재산이 부모 총 재산 3억이다. 그러면 상속세를 안 내죠. 하지만 본인 앞으로 뭐는 해야 돼? 등기는 해야죠. 그럼 뭐는 내야 돼? 취득세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2개 다 낸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겠죠. 증여 똑같죠. 증여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공짜로 가면 받으면 갑을 뭐라고 그래요? 증여한 사람, 증여자. 이를 뭐라고 그래요? 증여받은 수중자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여자는 또 준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다. 그 사람이 이제 그렇잖아요. 여기서 증여세 같은 걸 내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친해져서 점심을 한 끼 샀어.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예의가 있는 사람이면 밥 먹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당연한 그죠? 다음에 사겠습니다. 다음에 언제요? 바로 얘기를 해야지. 예? 밥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사람 인지상정이거든요. 하물며 5억짜리를 공짜로 줬는데 갑한테 네가 줬는데 세금도 네가 내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면 쟤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만약에 갑이 마음이 좋아서 세금도 내줬어요. 증여세를. 그러면 그 증여세 내준 것도 제가 얘한테 증여한 걸로 봅니다. 세법은. 그러니까 애초에 증여하려면 그 세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받는 애가. 그러면 증여세 포함해서 아예 줘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따로 나중에 주면 걔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증여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수증자 얘는 뭐가 있다? 뭣도 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내고 뭣도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왜? 얘도 마찬가지예요. 증여세는 배우자 같은 경우는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받습니다. 물론 뭐 배우자 빼고는 5천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배우자 간에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 10년 합산해서 5억짜리 증여해줬다 배우자한테 그죠? 그러면 증여세는 안 내겠죠. 하지만 또 뭐 해야 돼? 본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 거 뭐 내야 돼요? 취득세는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여받으면 취득세와 증여세를 낸다. 요 개념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보유는 뭐 그죠? 가지고 있으면 내는 거죠. 이때 당연히 보유는 보유한 사람이 내는 거죠. 소유자가 낸다. 그런데 얘는 기준일이 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낸다. 항상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기준이에요? 6월 1일 기준으로 간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내년도 재산세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가서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 내시고 추가로 뭘 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달이 벌써 11월 오늘 20 며칠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면 종합부동산세 그 내시는 분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오늘이 21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0일이니까 25일쯤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나 이렇게 되면 발부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달 안에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고지서 날라오시면 이제 갖고 오셔서 자랑 좀 해주세요. 나 이런 거 나왔다. 이렇게 하면 바로 사람들이 친하게 지낸다 했죠. 그죠? 종부세 낸다면 바로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럼 바로 종부세 고지서 보자마자 그죠? 누나 그래야 돼. 누나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이렇게 노래 불러요. 너라고 부를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바로바로. 그죠? 누나랑 그죠? 그래야지. 그죠? 누님 그러면 안 됩니다. 누님 그러면 기분 나빠하세요. 누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누나라고 해야 돼요. 그죠? 누나라고. 그죠? 그러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누나니 그래도 누나라고 불러야 돼요. 그죠? 그래서 털컥 알았어요. 누님 그러면 그다음부터 친하게 안 지내요. 그죠? 무조건 누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좋아요. 저도 학원 다닐 때 저보다 한 살만 많으면 무조건 누나라고 불렀어요. 그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누나들은요 동생들을 보살펴요. 그러니까 학원생이 굉장히 많은데 밥 먹을 때 되면 여기저기서 누나들이 밥 먹으라고 막 그때 학원 다닐 때가 위에 옥상에서 막 누나들이 많으니까 막 뭘 찌개 같은 걸 갖고 와서 옥상에서 막 끓여가지고 각자 이 파티별로 뭘 자꾸 갖고 와요. 그래서 막 그걸 끓여 먹어. 그러면 여기저기서 오라 그래. 계신 거죠. 근데 애들이 가다가 나한테 오빠 그래요. 친한 척 안 했어요. 왜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내가 걔네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누나들만 따라다녔어요. 누나들만. 그래서 학원 생활이 되게 편했죠. 밥 먹을 때도 막 여기저기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요게 2개 낸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세금은 얘네만 부과할 수 있다 했죠? 국가 지자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과세 주체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자체가 보면 지방세. 해서 지방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 구세란 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없고.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자치구라겠죠.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했어요?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구를 말한다는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긴 합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세라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뭐가 있다? 감귤농장이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그러니까 이번에 개돈 타가지고 남편을 줄까 하다가 남편을 주면 어디로 갔는데 모를 것 같아서 얘랑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남편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노후부장으로 남편 몰래 개돈 타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감귤 농장을 하나 사셨어요. 그죠? 그럼 재산세를 내죠. 자, 이 재산세는 어디다 낼까요? 즉 누가 가져갈까요? 제주 시간이요? 제주도 서귀포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누가 가져간다? 여기다 원래 내죠. 제주 서귀포시. 근데 서귀포시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겠죠? 얘는 제주도 재정으로 갑니다. 얘는 특별자치도. 또 하나 있죠. 세종시 특별자치시. 그러니까 지방세가 11개인데 다 나눠지는데 제주도하고 그러니까 세종시만 지방세 11개가 전부 다 특별자치도세와 시세로 들어간다. 그것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지방세고 얘네 둘이는 국세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요건 4개 중요하다 했죠? 이 4가지 요건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누가 세금을 내고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요. 1년 내내. 그죠? 그 세액은 이렇게 한다 했죠? 과표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 그래서 과세 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 있다. 금액으로 표시면 가에서 종가세, 수량 등으로 표시면 종량, 가운데 글자로 그 부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율도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세율이 비율로 표시되면 율, 정률 그러고 금액으로 표시면 정액세율이라 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외워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듣다가 그냥 듣고 말하면 돼요. 이게 뭐 시험에서 얘가 정률 세율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지문상에 나올 때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걸 얘는 가격으로 하는데 눈 감고 얘는 종가, 얘는 중량세 눈 뜨면 생각 안 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해를 그냥 하시면 돼요. 구분 가운데 글자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금 결정되면 내는 게 중요하다 했죠. 요건 중요하죠. 나중에 세금을 내는 방법은 하나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고지서 날라와서 걷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징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신고 납부는 내가 그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언제 할 수 있다 했어요. 내가 돈을 주고 사거나 팔았을 때, 그래서 살 때 팔 때 내는 세금,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신고 납부인데 이건 우리가 누구한테 과세 주체한테 말 그대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죠. 보통 징수는 거꾸로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보유세. 재산세 정보세. 그죠? 얘는 거꾸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서 징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가지 않았을 때 신고 납부하는 뭐가 본다죠? 가산세.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가산금. 이렇게 된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내용이 이제 아까 4가지 과세 요건 있잖아요. 그 요건 4가지를 기본을 하고 마지막에 다 뭐가 나와요? 얘는 신고 납부고 얘는 보통 징수고 그래서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고 얘는 가산금이 나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상은 뭐 이런 게 있다 있죠?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했죠? 시점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항상 언제 기준이고 취득할 때 내니까 취득 당시,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니까 등기 등록 당시, 그러고 얘네 둘은 과세 기준일, 그리고 양도세는 팔 때 내니까 양도 당시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양도세 실거래가죠. 다 실제 매매한 금액이잖아요. 올해 기출문제에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었죠.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해놓고 고가주택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가주택이. 근데 양도세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야, 이런 문제는 이거 낸 거예요. 이 1은 2. 이거 똑같은 거야. 근데 문제가 다음 중 틀린 거라 2, 1은 3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문제가. 근데 그것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건 진짜 그렇잖아요. 2, 1은 2인데 시험 문제를 틀린 거 골라라 2, 1은 3 이렇게 됐다니까. 그 수준이라니까. 이 고가주택에. 왜냐면 얘는 기준시가를 안 갔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냈다니까. 틀린 걸 골라라. 그런 문제는 정말 서비스 문제죠. 그죠? 근데 그런 게 또 우리 시험 볼 때 나와야 되는데, 그죠? 또 나오거든요. 그죠? 좀 지나보세요. 올해 시험 있잖아요. 올해 시험 본 거 있잖아요. 좀 지나서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 정도 뭐 충분히 합격하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올해 시험 본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살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시험 보면 다 어려워. 그리고 다른 거 보면 에게 이 정도는 뭐 누가 풀어 조금만 하면 붙겠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남자들 똑같은 거지. 남자들이 군대 나 어디 갔다 그래. 어디 다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죠? 야, 나 진짜 군대 진짜 힘들겠다. 나 진짜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알고 보니까 뭐야? 방위 출신이에요. 당기서 방. 그래서 방위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없잖아요. 저희 때는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진짜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긴장하고 문제를 푸니까 어렵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요. 시험 보는 사람들이 시험 보러 가서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편하게 문제 풀듯이 풀잖아요. 그럼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1차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난 틀렸다 떨어졌는데 집에 갈까 하다가 그래서 경험 삼아 2차 봐야지 하고 본 거예요. 근데 이미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경험상 떨릴 일이 없잖아요. 편하게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붙었어요. 붙었는데 중요한 건 2차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1차가 붙은 거야. 근데 2차는 그냥 편하게 본 거예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공부면 실력은 되거든요. 근데 긴장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런 문제가. 한 2차 통틀으면 한 5문제 이상은 나와요. 그런 게. 그러면 보통 하나 두 개 차이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분들은 붙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신감이. 그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죠? 기준시가 있었죠? 공시가격은 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얘는 개별 공시지가, 얘는 단독, 얘는 공동 이렇게 한다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공시가격이 이거니까 토지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둘 다 같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그죠?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만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할 때, 여기서 얘하고 차이점이 얘는 시가 표준액이고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차이점이 얘가 지금 맞는 지문이거든요. 그럼 얘도 맞는 지문이라는 거지. 왜? 이 두 개만 차이가 있는데 토지니까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도 맞고 걔를 시가 표준액도 맞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도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니까 이렇게 해도 맞고 이렇게 불러도 맞는다는 거지. 그것만 여기는 이해를 잘하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문제를 안 틀리는 거지.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세율은 뭐 비율, 세율이 비율로 표시하면 정률,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 그랬죠. 그래서 이거 얘 들었었죠? 등록세 1억 빌렸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데 1억 곱하기 0.2%에서 20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1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 그러고 얘를 세율이라고 하고 얘가 산출세액이죠. 그럼 얘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비율이니까 정률 그러는 거고. 갚으면 말소 등기한다 했죠. 그러면 얘는 줄 긋는 거니까 돈 많이 안 받는다 했죠. 한 건당 6,000원. 그래서 6,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과표니까 종량세, 얘가 세율이니까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정액세율 그런다.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비례노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한 비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커지면 누진 그랬죠. 예를 들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1억짜리와 5억짜리 토지가 있다. 그러면 1억짜리 토지를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1억에 4%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때 5억짜리 토지를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몇 프로다? 1억짜리도 매매는 4%, 5억짜리도 매매는 4%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과표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를 그런다 했죠. 누지는 커지는 거라겠죠. 대표적인 양도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를 팔았는데 과표가 4,2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더 있지만 맨 위에 두 개만 끊으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6억 1,200까지는 6%인데 1,200 초과되고 4,600 이하 해당되면 15%예요. 세율이 높아졌죠? 금액이 커지면서 이게 누진이거든요. 그럼 4,200이 나오면 세금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4,200이잖아요. 그러면 이 4,200이면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인데 그럼 여기다가 15% 하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이 중에 4,200이 여기 들어가는 건 맞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4,200 중에 1,200 초과되고 4,6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만 15%예요. 그러면 1,200까지는 뭘로 간다는 거야? 요걸로 간다는 거야. 6%. 그러니까 1,200이 6%면 72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2만 원 하고 그다음에 4,200 중에서 1,200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야? 3,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3,000만 원의 몇 프로? 얘만 15%에서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누진세를 우리가 전부 다 초과누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과누진이 왜 초과누진이냐면 누진이 되긴 됐는데 전체를 누진하지 않고 여기 초과되는 이 금액만 누진해요. 초과되는 거 누진, 초과누진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만 누진한다. 그래서 초과누진세를 그러는데 우리가 배우는 세율은 전부 다 초과누진세율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 풀 때 누진세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초과누진 그러면 걔가 누진세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보면서요. 왜? 단순 누진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우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배우는 게 초과누진이에요. 나중에 비례세율도 좀 더 가면 뭐 차등 비례세율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우린 다 차등 비례세율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개념만 딱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세는 전부 다 비례세율 위주로 돼 있고 국세는 누진세율 위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재산세는 뭐 또 있다? 누진세율도 섞여 있습니다. 얘는. 그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거 나왔다 했잖아요. 재산세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양도세도 비례가 섞여 있습니다. 뭐 이거 그냥 들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건 뭐 우리 했던 거죠. 과표 계산하는 거. 뭐 이거 그냥 가겠습니다. 다 했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총체적인 거니까 여기서 이거 한번 주시면 돼요.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명의자가 낸다. 그러니까 등록세는 무조건요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내가 너 여기다가 공부상에다 네 이름 써줬잖아. 그 써줬으니까 네가 네 이름 올려줬으니까 네가 세금 내 이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 설정할 때 누구 이름이 올라가요? 세입자인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는 거고, 내가 돈을 빌리면 은행에 저당권 설정하면 누구 이름이 올라가요? 은행 이름이 올라가니까 걔가 세금을 내는 거야. 걔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등록세는. 그죠? 하나 더, 재산세 납세 의무자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같다 틀리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와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같아요 달라요? 같다. 그럼 기억하시면 돼요. 둘이 일치해 항상.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 신고와 납부 있다 있죠? 신고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정자 들어가면 뭐라 했어요? 너도 한번 죽어봐라. 죽을 사자라지 40%. 그리고 무신고는 20, 과소 10 이렇게 돼 있고요. 납부는 두 개로 나눈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외우는 것보다 지방세와 국세 용어가 다르다는 개념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부른다 있죠?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런다. 그래서 1일 10만 분의 25 이렇게 갑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건 지금 하면 머리 아파요. 그죠? 가산금 규정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가산금은 이제 납기 고지선에 안 내면 무조건 3% 붙고요. 그다음에 중가상은 뭐라고 했어요? 뜻이. 이거를 할 때 이 중자가 무겁게 많이란 뜻이 아니라 중복해서 반복해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예요? 1개월 지날 때마다 0.75%씩 중복해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치가 60개월까지만 갈 수 있다. 이걸 중가산금 그럽니다. 지방세가 뭐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가산금이고요. 그 다음에 세법 이렇게 한다 했죠. 내가 이렇게 흐름으로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이 네 개가 아까 말씀드린 과세 요건이에요. 그죠? 그 요건에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세금 내 이게 첨부되는 거라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시고. 뭐 실질과세 우리가 세법 무조건 실질과세 원칙으로 했죠. 그죠? 사실관계를 우선한다. 누구 빼고 등록세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야? 사실관계를 우선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나오면 뭘 우선한다? 실질과세 그러면 돼요.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게 그런 게 있어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르대. 이렇게 나와요. 그 무슨 뜻이에요?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하고 실제 사용되는 지목이 달라요. 그럼 뭘 우선으로 한다? 사실상 그래요. 그럼 사실상 현황을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와요. 그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공부상 현황을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렸잖아요. 무조건 뭐가 우선이야? 사실상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세물세 했었죠 우리? 이거는 뭐 어느 게 인세물세는 상관없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요. 납세지만 잘 정리하시면 된다 했죠. 우리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그래서 납세지는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되시면 지방세, 취득세 된다 했죠? 자,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물세다, 인세다. 사람 중심, 물건 중심. 지방세는 무조건 물건 중심이에요. 그 세금을 어디다 내요? 물건의 소재지 어디? 서울시 종로구에다 낸다겠죠. 물론 특강도세니까 서울시대 갖다 주긴 하지만 그 다음에 등록세도 지방세다 국세다. 그러니까 이거 납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지방세냐 국세냐 구분하시고 지방세면 물건 중심, 국세면 사람 중심 이렇게 가면 돼요. 등록세는 지방세니까 물건 중심이니까 얘도 어디다 내요? 물건 소재지 종로구에다 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종로구에서 가져갑니다. 왜? 얘가 도세 및 구세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재산세도 어디다 내요? 지방세니까 마찬가지로 물건의 소재지 이렇게 하는 거죠. 종부세는 국세네요. 국세는 세무서다 내죠? 사람 중심이라겠죠? 그럼 어디다 낸다?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어디? 천안세무서. 양도세도 국세니까 똑같이 천안세무서. 이렇게 납세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특별하게 틀릴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 했던 거죠. 보시면 되고. 자, 이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죠? 뭐, 그려놓긴 했는데. 그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용어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 이제 국세 파트 가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거주자가 뭡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거주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때가 7월 달쯤 됐었는데 뭐 수강생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양도세 1세대 비과세요건에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7월 달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셨는데 선생님 여기서 거주자란 그러면 내가 1세대가 되려면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와이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놀랐었어요 그때. 왜냐면 지금은 초장이니 근데 이거를 그때 7월이면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들이죠. 근데도 그냥 거주자를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세법은 그게 아니라요. 우리 세법에서 거주자는 뭘 말해요? 여기 나온 대로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불법 체류자는 아니니까 우린 전부 다 뭐예요? 거주자겠죠. 그리고 주소는 없지만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를 두면 얘도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주자 개념은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이게 아니라 외국인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며칠 이상을 1년 중에 183일 이상을 체류를 하게 되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날짜가 18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가 183일이냐면 1년 365일이잖아요. 반 따가면 182.5일이죠. 반올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중에 반 이상 있으면 너는 거주자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거주자고 비거주자는 그게 아닌 자를 말하겠죠. 자 여기서 큰 차이점은 뭐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소득과 외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나 저는 거주자니까 만약에 외국에 가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할 때마다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옛날에 손지창 씨 장모님이 오연수 엄마죠, 어머니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3달러인가 넣었는데 이거 했는데 100매덕이 당첨됐어요. 실제로요? 120억이라는가 150억이라는가 그죠? 근데 그분이 거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다도 세금을 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실제 받은 돈은 얼마 안 된다죠. 왜? 지금 손지창 씨 한번 나 얘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일단 세금 50%를 떼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을 20년인가 분할로 주는 거래요. 그게요. 그럼 그걸 일시불로 받으면 또 거기서 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받은 건 20매덕밖에 안 된대요. 20매덕.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딥니까? 3달러 넣고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좀 100매덕 받았으니까 오 이러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얘가 외국에다도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또 내잖아요. 그럼 이중과세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벌으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할 때 외국에서 낸 세금 빼줍니다. 올해 시험에 국외자산 시험에 나왔을 때 그게 나왔어요. 그죠? 만약에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할 때 그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빼줍니다. 그 지문이 나왔죠. 그죠? 세액공제와 그죠? 경비공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올해 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그죠? 어쨌든, 요 범위가 다른 거고,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내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외국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CF 같은 거 찍는 경우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 애들이 밖에 나가 찍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CF 찍는 게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 홍콩 영화 한참 유행할 때는 성룡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무슨 주윤발 나오고 주성치 나오고 임청아 나오고 왕조연 나오고 해가지고 장국영 이수연 나와가지고 할 때 걔들이 한국어 CF 많이 찍었습니다. 임청아도 찍고 그죠? 임청아 동방불패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 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연식이 좀 덜 되신 분이죠. 앞에 6자 7자 들어가는 분은 다 아실 테고 8자 들어간 분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BTS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그런 잘 모르죠. 우리는 너 옛날에 누가 좋아했냐? 저는 이선희요. 이러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좀 더 가면 김정구 씨요. 그죠? 김정구도요? 있죠? 돌아가셨는데, 그죠? 자,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나라 와서 CF 찍어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은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 시험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을 낸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했죠.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비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한 경우,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 의무가 있다. OX? X죠. 왜? 비거주자가 자기 나라 걸 팔았는데 외국 걸 팔았는데 우리나라 세금 낼 일이 없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요 내용으로 시험을 난 적도 있어요. 실제로.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납세 범위가 다르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국세 파트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기서는 안 나와요. 지방세 파트에서는 안 나와요. 그죠?
다 국세, 양도세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소득세에서만 나오는 거죠.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데 이 부분은 용어정이 관련된 건데 뒤에 가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 한번 볼게요.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면세점이란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데죠. 그렇죠? 남자들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고 여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데요. 그러니까 최에서는 이 근처를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지나갔다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그죠? 특히 공항에 가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들이 되면 뭐라고 저희 와이프가 가면 구경만 한답니다. 그 얘기를 속아서 들어가는 순간 그냥은 못 나옵니다. 다시죠? 만약 그냥 나왔다. 그러면 후유증이 심하죠. 분명히 자기가 구경만 한다겠잖아요? 근데 구경만 하고 나왔어요. 말 그대로? 근데 분위기가 안 좋죠. 막 냉하니 뭔가 쎄하죠. 그죠? 그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뭘 하나 사가지고 나와야 돼. 그죠? 여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 왜 싸죠? 세금이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면세죠, 면세.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면세고 대표적인 면세점이 군인, 우리 때는 이제 PX라고 했는데 PX, 그죠? 지금 충성마트라고 하죠? 군납이 되게 싸죠. 군납, 그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 본데 군납 맥주 캔 하나가 엄청 쌉니다. 지금 우리 캔 하나가 350짜리가 1,000원 넘죠? 근데 군납은 400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제 친구, 친한 친구 와이프가 군무원이에요, 군무원. 저기 그 기름대 쪽에. 공무부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 집 가면 냉장고에 캔이 쫙 군납이 있어요. 그 가면 뭐래요? 제가 맥주 캔, 카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야, 마음껏 먹어. 그래. 그럼 제가 10캔을 먹었다 쳐봐요? 4,000원이에요. 마음껏 먹어. 4,000원. 진짜로. 되게 싸죠. 제가 수강생한테 군납 맥주 2박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강생한테. 그분이 여자 남편이 좀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군인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그럼 제가 언제 한번 맥주 한번 군납 드릴게요. 그냥 농담으로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오시더니 나 뭐 이거 세포 10개 맞으면 내가 드릴게요 했는데 그분이 10개를 맞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주시나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맥주를 갖고 오셨어요. 24캔짜리니까 48개죠 캔. 근데 그날 제가 차 안 가져가고 전철 타고 갔는데 그걸 차를 끌고 오셔 가져가라는 겨. 아니에요. 그런 건 바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2개 들고 전철 타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2개 들고, 그죠? 왜? 그럼 쉴 때 받아야 돼요, 쉴 때. 그죠? 근데 한참 먹었죠. 근데 가격대 부담 안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법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취득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배우는 거죠. 올해 시험에 취득세 파트에서 다음 중 옳은 걸, 이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거 말고, 면세점 이거 말고 얘기 또 있거든요. 그게 정답으로 냈어요, 올해 시험에. 면세점 얘기가.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뭐 한다고요?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 말은 내가 부동산을 뭘 샀는데 걔가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딱 봐도 있으나 마나한 제도죠. 왜? 여러분 땅을 산다 쳐봐요. 땅을. 은평구에 땅을 하나 사. 그러면 50만 원 이하짜리 땅을 사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도대체 50만 원 이하 땅이 어디냐고 땅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해당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부동산은. 해당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티코라고 아시나요? 티코. 그죠? 1990년 선풍적인 인기를 이뤘던 대우에서 나왔던 티코, 그죠? 국민차 티코. 이 티코는 지금 사면 한 30만 원이면 좋은 거 사죠? 30만 원이면, 그죠? 티코 좋죠. 이게 이때 당시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그죠? 이게 좋은 점이 많죠.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앞을 지나가면서 시모흡 한 번 하면 휘발유 향기에 취해서 20km를 가. 얘가 아주 좋은 차예요. 그죠? 바람 많이 불면 시동 끄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젓가락 2개에다가 손수건 딱 매달면 바람심으로 날아가요. 이 차 되게 좋은 차예요. 옛날에 한참 전성기 때 이 티코가 벤츠가 경부고속도로를 200km로 가고 있는데 하얀 물체가 벤츠를 추월해서 간 거예요. 그 벤츠가 따라가, 최대 속도 가는데 못 따라가.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니까 하얀 물체가 휴게소로 가니까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티코가 벤츠를 추월한 거야. 운전사가 내리면서 뭐라 할게요? 바람 더럽게 부네. 그랬어요. 바람이 날려서 간 거야. 그래서 티코가 벤츠를 추월하는 거죠. 이 좋은 차죠. 이거 전성기 때 아주 대단한 차였습니다. 그죠? 이 티코 전설이 많죠. 티코가 차가 가다가 이렇게 툭 쳐서 찌그러졌어요. 그럼 푹 찌그러졌잖아요. 그럼 티코는 어떻게 하면 돼? 마우라 불고 훅 불면 펴집니다. 그렇죠? 그 어떤 분이 툭 찌그러져서 마우라에 대고 푹 불었더니 안 펴지는 거야. 그 다른 티코가 딱 하다 뭐랄까, 아저씨 창문 닫고 부르셔야 돼요. 바랍니다. 그렇죠? 티코 좋은 차죠.
이런 게 되죠, 이런 거는. 그죠? 근데,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조심할 건 여기서 보시면 이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요. 여기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초딩 때 배운 거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죠? 그래서 이 숫자 앞에 숫자 뒤에 이상이나 이하가 붙으면 요 앞에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외웠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50만 원 이하라고 외웠는데 50만 원이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 이하, 미만, 초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보세요? 소액 징수 면제라겠죠. 이거 그냥 해석하면 돼, 그대로. 소액은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재산세에서 나와요. 재산세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 고지서 날라가는 보통 징수인 조세에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지서를 내보내려면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고지서 작성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 고지서 작성 원가보다 세금이 더 적으면 어떻게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럼 징수해봤자 손해란 얘기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재산세 내는 게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갯돈 다 가지고 팍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던 재산세 낼 때 되니까 막 긴장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7월 달 돼도 안 나와, 9월 달 돼도 안 나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10월 달에 은평구청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뭐래요? 1,500원이랍니다. 뭐요? 그랬더니 재산세가 1,500원이랍니다. 내가 산 집이. 그래서 뭐가 된 거야? 2,000원 미만이어서 뭐가 된 거야? 소액징수 면제가 된 거예요. 그럼 결론은 그 고지서 작성 원가가 얼마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1,500원을 거두려고 이 돈 들여서 부과하진 않겠죠. 그래서 얘는 기준 금액이 2,000원 미만이에요. 자,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 맞죠? 왜요? 미만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 작은 금액이니까 1999원까지는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부터는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알았어. 나중에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외워놓고 나중에 시험 문제 2,000원 그렇게 나오면 가만히 있어봐라.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으니까 하는 순간 이 문제를 못 맞춰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끝나는 거야. 얘는 처음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아예 이렇게 하고 가는 거지. 처음부터 외우고 가야 돼요. 그럼 보자마자 바로 풀어야지. 미만 이상 초과를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시험 보러 갔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고. 자, 3번에 등록세.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지문이에요. 등록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세가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차이점이 뭐예요? 보세요.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잖아요. 우리 배우는 거 3개. 근데 각각의 특징이 하나씩 있죠. 근데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어쨌든 세금을 일정 금액 이하 미만이면 징수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등록세는 뭐예요?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6,000원을 내란 얘기지. 얘는 징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등록세 계산이 5,000원이야. 등록세 계산할 때 5,000원. 그리고 5,000원 들고 등기하러 가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야. 왜? 6,000원 미만이니까 얼마를 내야 돼? 6,000원을 내야 돼. 이건 택시 기본 요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택시 탈 때 문 열고 엉덩이 딱 붙이고 문 닫으면 기본 얼마 올라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6,000원인 거지.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처럼 나오면 안 되는 거지.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땡. 틀렸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 엮어서 공부하다 보면 약간 어설프게 공부하면요. 이걸 맞았다 골라요. 왜? 앞에서 이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뭐 얘는 징수 안 하고 어쩌고 하니까 이것도 얼떨결에 읽다 보면 그래. 얘도 6,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하지 라고 가는 거지. 그럼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죠. 등록세 파트에서 얘가 되게 잘 나오는 중인 내용이고요.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나중에 많이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세목별로 특징이 3가지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상 이하 미만 초과해서 이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분이란 말 나오는데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뭐 하고 잃어버리는 거라 했죠.
하고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게 국세지방세 섞여서 막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근데 저걸 이해하면 그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세목별로 하나씩 따로따로 외우면 나중에 헷갈려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름이 안분이잖아요. 안분은 뭐냐면 뭔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안분 뭐요? 배로 나눈다는 얘기죠. 나눠서. 그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상가를 샀어. 10억에 취득했어요. 상가를. 그죠? 그럼 이제 상가 10억이 취득하면 세금 뭐 내셔야 돼? 취득세. 근데 이 상가 살 때 우리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합니까? 자, 얘 건축물, 얘 토지인데 얘 4억, 얘 6억, 그래서 토탈 10억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그죠? 보통 어떻게 해요? 통키로 그냥 10억 이렇게 매매를 하지. 이거 계약서 쓸 때 10억 이렇게 계약을 하지. 건물 가격 얼마, 토지 가격 얼마, 토탈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10억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취득세 신고할 때는요, 이 건물과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 건축물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 하나 더 내야 돼요. 뭘 낼까요?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10%. 근데 그 10%가 건물 가격의 10%만 내는 거고 토지는 아니에요. 그럼 10억의 취득이 여기에 10%가 아니라 건물 가격의 10%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꺼번에 취득했을 때는 이 금액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럼 구분해줘야 되죠? 한꺼번에 했으니까.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안분한다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안분할 것인가? 법적인 기준이 있겠죠. 자, 안분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게 있고 하나는 면적을 기준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내용은 이거예요. 금액. 자, 금액을 기준으로 나눈대요. 그럼 저 금액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기준이 되려면 이 금액이 항상 존재를 해야죠. 뭐는 항상 있어요? 공시가격은 항상 있죠. 그죠? 왜? 이건 매년 공시하니까 정부에서. 그죠? 그러면 저 공시가격을 가지고 안분하는 거예요. 아까 했죠? 국세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했죠? 기준시가. 지방세는 뭐라고 부른다 했어? 시가표준이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얘가 10억에 취득했죠? 자, 얘가 지금 무엇을 안분하는 거예요? 10억이라는 금액을 안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을 안분할 때는 얘도 뭘 가지고 안분해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금액을 안분하려고 그래. 그럼 이 10억이라는 금액을 안분할 때 뭐 어떤 기준? 얘도 똑같이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요. 근데 금액은 뭐라 했죠? 공시 가격이라 했잖아요. 이때 공시 가격은 뭐가 있다고요?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럼 잡으세요. 10억이라는 금액을 안분해야 된대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얘도 금액이니까 기준도 금액, 공시 가격이네요. 얘는 지방세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얘가 만약에 건물의 시가 표준액 2만 원이고 토지가 만약에 3만 원이었다. 그죠? 그럼 이제 안분하겠죠? 그럼 어떻게 안분해요? 자, 10억이라는 금액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0억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안분하는 거야? 자, 안분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시가 표준액을 안분한다 했죠. 그러면 시가 표준액을 다 더해요. 그럼 전체가 얼마예요? 5만 원이죠. 그럼 전체가 5죠? 그 중에 건물이 얼마를 차지해요? 2. 이게 안분이에요. 안분 별거 아니에요.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 얘는 전체 중에 5 중에 얼마? 3이죠. 그러면 얘는 10억의 5분의 2니까 얼마고? 4억이고 얘는요 6억이 되는 거지. 그러면 건물 가격을 4억으로 보고 토지 가격을 6억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부가가치를 부과한다 그러면 이게 4억으로 됐으니까 4억에 10% 4천만 원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안분 그래요. 자,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10억에 샀어요. 임야예요, 임야. 한 필지야. 근데 임야가 한 필지고 막 몇만 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시군에 걸치는 거 있어요. 자,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걸쳐 있는 거야. 임야가. 그죠? 근데 이거를 살 때 한꺼번에 사겠죠. 한 필지니까 10억에 취득했어요. 자, 취득세를 내야 되네요. 자, 문제는 얘가 경기도 충청남도에 걸쳐 있으니까 취득세를 어디다 내느냐 이게 중요하죠.
경기도에서 충청남도한테 야, 우리는 수도권이고 니네는 시골이니까 지방이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그냥 돈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면 산에 가서 나물 캐 먹고 그러면 되지만 우리는 나물 캘 데도 없어 오염돼 가지고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다 가져갈게. 취득세. 그럼 충청남도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요. 아우 힘들지 니네는. 우리는 진짜 나물만 캐 우리는 오염도 안 돼가지고 저 어리 더덕 해먹고 그러면 되니까 알았어. 니네 다 가져가.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져가려니까 충청남도에서 뭐라 그래요? 잠깐만 대신 조건이 있어. 그냥 줄 리가 없죠. 이것만 지키면 네가 다 가져가. 뭔데? 그랬더니 우리 이쪽에 있잖아. 이쪽에 이 충청남도에 니네 산 걸쳐 있잖아. 이거 다 퍼가. 이거 다 퍼가. 그리고 니네가 재산 다 취득세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수도권 같은 지역은 여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걸쳐 있는데 한꺼번에 했으니까 안 분해야 되겠죠. 자, 뭘 안 분해요? 금액. 그죠? 똑같잖아. 금액. 그럼 뭘로 해야 돼? 금액으로 해야죠. 그러니까요. 10억이란 금액을 또 안 분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금액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뭘로 가요? 지방세니까 시가 표준액을 하는 거지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뭘 먼저 생각해야 돼? 얘가 무엇을 안 분하고자 하느냐? 토지를 안 분하느냐? 금액을 안 분하 이걸 따져야 되는 거지. 대부분은 금액이에요. 얘가 똑같잖아요. 얘도 10억이라는 금액을 안 분하는 거고 얘도 10억이라는 금액을 안 분하는 거잖아. 그럼 둘 다 뭘로 가야 돼? 공시가격, 지방세니까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그러는 거예요. 이 취득 이거 말고 재산세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재산세에서 가면 나중에 배우는데 이게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인데요. 이 주택은요. 이 건물하고 토지를 합해서 주택이라고 우리 세법은. 그래서 얘는 세금을 과세할 때 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이 두 개를 합해서 항상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 땅은 을 건데 건물은 값 거예요. 자, 이때 그럼 재산세 부과를 하겠죠. 자, 그럼 계산을 먼저 해야 되죠.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해서 얘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어떤 경우든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이 한꺼번에 과표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50만 원 나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50만 원 나왔죠? 그럼 이거는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주인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50만 원을 얘네 둘이 나눠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근데 한꺼번에 계산했네요. 얘 뭐 하셔야 돼요? 지금 구분 안 되는 거잖아. 토지금 한꺼번에 계산 50만 원 나왔잖아. 근데 토지 값하고 을이 틀리니까 둘이 나눠줘야죠. 근데 뭐 해야 돼? 얘도 안 분해야죠. 이거 뭘로 안 분해요? 재산세? 지방세니까? 그렇지. 이것도 금액이잖아요. 50만 원. 그러니까 얘도 뭐 토지 건물의 시가 표준액으로 안 분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재산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재산세뿐 취득세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안 분할 때는 금액. 그죠? 그럼 만약에 국세 같으면 똑같은 금액이면 뭐라고만 바꾸면 되는 거야? 기준시가라고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하나만 더 하실게요. 자, 그럼 나머지 토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 아파트 이제 같은 동에 살면 보통 평수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동은? 일반도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만약 여러분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 부속지 대지 이 대지권 지분 등기돼 있죠. 그러면 101동 101호와 102호는 이 대지권 지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이 같은 동의 사람들 전부 다 대지권 지분율이 같아요. 왜요? 이게 토지가 이 부속 토지는 이 건물 전체의 부속 토지잖아요. 근데 건물이 아파트가 이 세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토지도 각각의 세대별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 부속 토지 대지권 지분율이 같냐면 이것도 지금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안 분한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뭘 가지겠다? 부속 토지를 안 분할 때는 그 위에 있는 뭘 가지고요? 면적 비율로 안 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같으니까 대지권 지분율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 얘기가 재산세에서 나와요. 다가구. 원투룸 있죠, 원투룸. 그죠? 자, 우리 재산세는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보잖아요. 개인명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재산세는 단독은 맞는데 세금을 계산할 때는 요 하나하나를 각각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계산해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각각으로 보니까 이 토지도 뭘 해줘요? 안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뭘 가지고 안분할까요? 똑같잖아요. 아까 아파트하고 똑같이. 뭘로 해? 그 외에는 건물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뭘 가져간다? 그 외에 있는 건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그러니까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가격을 하는 거고,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뭘 가지고? 면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데 이거 시험에 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까 재산세 주택 있죠? 그 아까 그는 뭐라고 나와요? 그 합해서 계산한 금액을 뭐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실제로 기출로 재산세 파트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간단하게 하면 되죠. 그러면 결론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금액일 때는 금액, 그죠?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어차피 안분은 금액 아니면 면적으로 하는데 금액이 주가 되니까 금액일 때는 금액이니까 금액 아닌 애는 그냥 뭘로 하면 돼? 면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가 되는 건 이겁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취득세에서 잘 나오고 재산세 언급이 되는 얘기니까 그걸 취득세 따로 계산 따로 공부하고 재산세 따로 공부하면 따로따로 하니까 할 때는 되게 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 헷갈려요. 얘는 면적으로 하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정리하니까 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가 훨씬 편해요. 왜? 안분 기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금액은 금액으로 한다. 이때 금액은 뭘 말한다? 공시가격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